명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신교수입니다. 소원을 적어보세요. 같은 띠 댓글 기운이 모이면 공명하여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람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혹시 요즘 들어 갑자기 화가 많이 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몸이 예전보다 뻣뻣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으신지요? 특히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갱년기나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매우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대에 올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재정 문제로 큰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혹시 본인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2025년 9월 개유월이 1962년 이민생들에게 극도로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해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타고난 기운과 이번 달 운세, 좋은 날과 조심해야 할 날, 그리고 풍수와 건강까지 차례로 풀어드릴 테니 혹시 본인이 호랑이띠시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타고난 기운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월일시가 네 개의 기둥이 되어 팔자를 이룹니다. 1962년은 이민년, 즉 임수와 임목이 만난 해입니다. 임수는 큰 바다나 강물처럼 깊고 넓은 기운이고 임목은 큰 나무, 특히 소나무나 참나무 같은 강인한 나무의 기운을 뜻합니다. 이민생 호랑이띠를 비유하자면 깊은 산골 계곡 옆에서 우뚝 솟아 자라는 큰 나무와도 같습니다. 물의 자양분을 받아 끝없이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굽히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계가 있었을 겁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하는 정의감도 강했을 테고요. 이민생의 가장 큰 장점은 끝없는 성장 욕구와 강인한 생명력입니다. 임수가 임목을 기르는 수생목의 상생, 관계라 평생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욕이 남다릅니다. 또한 호랑이의 용맹함과 임수의 지혜가 결합되어 리더십도 뛰어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점들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임수의 성질로 인해 고집이 매우 세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어요. 임목의 특성상 굽히지 않으려 하다 보니 때로는 융통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신다면 바로 이런 성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민생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에게도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녀들에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는 식으로 실망감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가족들과의 거리를 벌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달 기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은 개유월, 즉 개수와
유금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매우 위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개수는 여러분의 임수와 같은 물의 기운인데 둘이 만나면 물이 너무 많아져서 나무를 썩게 만들 수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유금과 임목의 금극목 관계입니다. 이는 도끼가 나무를 베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여러분의 생명력과 의욕을 크게 꺾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많은 이민생들이 건강상 큰 문제를 겪거나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거나 가족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감정 조절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화를 잘 내게 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지? 라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금이 나무를 베지만 동시에 나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이번 달의 시련을 지혜롭게 넘기시면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에는 성급한 판단이나 감정적인 행동을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고 한 템포 쉬어가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또한 사업상 중요한 결정이나 큰 돈이 오가는 일들은 가급적 다음 달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좋은 날과 조심해야 할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에게 좋은 날은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인일, 묘일, 그리고 물의 도움을 받는 해일, 자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6일, 14일, 18일, 26일, 30일이 해당됩니다. 이런 날에는 평소보다 체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맑아집니다. 중요한 건강 검진을 받거나 가족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시기예요.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예를 들어 등산이나 산책 같은 활동을 하시면 기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날에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기에 좋습니다. 금연이나 금주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이런 날을 활용해 보세요. 의지력도 강해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날은 유일, 신일입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이 날들은 임목과 충돌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9일, 21일이 해당됩니다. 이런 날에는 자동차 운전을 조심하시고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날카로운 도구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정이 격해지기 쉬우니 중요한 회의나 상담은 다른 날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과도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시고 조용히 지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풍수로 기운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민생은 물과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금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이나 서재는 동쪽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쪽은 나무의 방향이라 이민생에게 활력을 줍니다. 큰 관엽식물이나 나무로 된 가구를 배치하시면 목의 기운을 강화할 수 있어요. 특히 책상이나 침대는 원목으로 된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의 기운을 위해서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거나 실내에 작은 분수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큰 어항은 피하세요. 물의 기운이 과해지면 오히려 나무가 썩을 수 있거든요. 색상은 초록색, 갈색, 검은색이 좋고 흰색이나 금색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침실에는 차분한 녹색 계열의 침구를 사용하시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커튼도 짙은 초록색이나 갈색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집 안에 금속 장식품이 많다면 치워두시고 대신 나무 조각이나 돌 장식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호랑이 형상의 장식품이 있다면 동쪽에 두시면 기운 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과 장수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생은 간과 담낭, 그리고 근골격계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간은 목의 기관이고 근육과 힘줄도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절대 금하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시고 헛개나무차나 결명자차 같은 간에 좋은 차를 꾸준히 마셔보세요.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간 기능이 활발한 시간이니 이 시간에는 깊이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전신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해주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집니다. 화를 잘 내는 성향이 있으니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잠깐 자리를 뜨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해보세요.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이 간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으로는 시큼한 맛이 간에 좋으니 적당히 신과일을 드시고 견과류나 씨앗류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운 음식은 화를 돋울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랑이는 숲의 왕이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용맹해도 다른 동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지요. 이민생 호랑이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셨을 겁니다. 가족의 생계도, 자녀들의 교육도, 부모님 봉양도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부담을 나누셔도 됩니다. 자녀들이 이제 다 컸다면 그들을 믿고 맡기셔도 되고, 배우자와도 역할을 분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친구들이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가 쓰러지시면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번 달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지 마시고 때로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새로운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가족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혹시 본인 사주가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태어난 연월일시를 남겨주세요. 간단한 풀이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평화, 그리고 좋은 인연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 교수가 응원합니다.